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Sir 알렉스 퍼거슨께서 오프더볼 최고의 움직임이라고 극찬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박정호 선수에게 오프더볼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움직임은 일단 선수들이라면 어쨌든 경기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냐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 공을 받으려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로 나눌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볼을 받으러 가지만 이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에게도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임 목적을 가지고 수비경을 갖추면 뭐 1선, 2선, 3선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려야지 공간이 나고 그 공간이 나야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가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그 수비가 막기 어렵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조그마한 공간이 열리고 그거를 우리 팀이 공격을 해서 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중요하죠. 뭐 점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보통 만약에 4-4-1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고 우리 팀 공격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팀이 공격을 이끌어 나갈 때 센터백이 공을 잡았는데 상대가 이렇게 있으면 도저히 공간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왼쪽 이번에 섰다면 분명히 이 공간을 받겠죠? 그러면 이건 제가 볼을 받으러 나오는가 동시에 이 선수를 따라 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받게 되죠. 그럼 이쪽 공간이 열리면 이걸 이제 이 사이드 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포드가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따라서 그러면 어쨌든 이 선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결과가 치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내가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지를 계속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공간을 계속해서 작게 만들어야지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잖아요. 상대가 공간이 많으면 공도 잡고 여유 있게 공도 패스하고 하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상당히 좁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무너뜨리려면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윙어라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수가 공을 잡고 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 마지막 수비와 공격수 사이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경기장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효과가 벌어져요.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쪽을 보고 있지 않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뛴다고 해서 이 선수가 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선수가 이쪽을 보고 있다. 근데 이 선수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 이 수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쪽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려서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따라가면 어쨌든 이 수비수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를 했을 때 이 선수는 공만 보고 있을 경우에는 이 수비가 여기로 왔는지 안 갔는지 몰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옵사이드야라고 안 따라가면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공간이 뚫려서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뭐 정말 이렇게 되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경우는 역습 상황에서 우리 선수가 이렇게 공을 드리블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고 만약에 뒤에 미드필드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가면 똑같거든요. 이 사람이랑 1대1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뒤를 쫓아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선수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이 선수는 저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을 이렇게 밀어주면 1대1 찬스가 나요. 그래서 이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가게 되면 이 선수가 저에게 공을 안 줘도 이 공간이 열리면 이 선수가 이렇게 공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수는 이렇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해줘야 이제 결국에는 상대가 더 어려운 공을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소름 돋았던 게
이거 첼시전 챔스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 넣을 때 지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박지성 선수가 밑으로 들어오면서 패스가 맞아. 딱 방금 진짜. 와 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박정 선수께서는 축구 일기를 많이 쓰셨잖아요. 언제까지 쓰셨나요? 글쎄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기술 안 쓰는 것 같은데 1서울에는 거의 뭐 학원때까지 썼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때밖에는 안 썼던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 축구 선수로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였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제가 축구를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이렇게 붙여서 움직였을 때 이걸 바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네가 한 템포를 쉬어서 이 선수가 나왔다가 수비가 바짝 붙으니 이 뒷공간을 움직일 수 있게 시간을 좀 줘야 되느냐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지금 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뒤에 수비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한 템포 쉼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수비수가 이렇게 바짝 나온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내가 패스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제2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럴 수가 있겠구나. 단지 내가 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그게 얼만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여서 경기장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저 선수가 나한테 공을 더 주기 편할까?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또 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움직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나 축구 끝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지 그냥 네.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축구를 하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네. 축구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경기를 내가 했거나 네. 아니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했던 경기를 다시 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경기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장면을. 그럼 내가 이때 이렇게 움직여서 안 됐는데 이렇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 단지 그 장면을 다르게 움직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다르게 움직여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경험으로 인해서 점점 축적이 되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줘도 그냥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차차 알게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으로 축구 많이 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